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귀칼 작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악어 작가가 카나와 시노부가 되어 그들의 처절한 인생을 경험한 뒤 초요로가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료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악어 작가는 자신이 초요로가 되었다는 것에 이번에는 부잣집 출신의 아주 멋진 자신이 애정하는 캐릭이 되어 다행이라며 기뻐했죠. 쿄로는 항상 열정적인 모습과 더불어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기에 그나마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의 삶, 아빠 신주로는 임무가 없는 날이면 쿄요를 불러 검수를 지도해줬고, 엄마 루카는 지친 쿄요로에게 수고했다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강한 이가 가져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냉철한 교육을 해줬죠. 악어 작가는 이 따스한 일상이 너무나도 편했고 무난하게 이대로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엄마인 루카가 병에 앓아 눕게 되었고 악어 작가에게는 불안한 기운이 음습해왔죠. 신주로는 아내 루카가 죽고 나면 멘탈이 무너져버리게 설정을 해왔던 터라 악어 작가는 최대한 루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이 설정해놓은 루카의 죽음은 손을 쓸 수 없도록 전개되었고 머지않아 루카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쿄요로는 아빠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따스한 위로를 해봤고 신주로는 의외로 고맙다며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자며 쿄요로와 신주로를 끌어안았죠. 그의 악어 작가는 역시 진심을 다해 위로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신주로가 임무가 끝나고 술을 들고 온 날이 잦아지게 되었고 어느새 매일 밤마다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곤 했죠. 그러다가 쿄요로가 검술 들여나고 있으면 나와서 이딴 게 뭔 필요냐며 윽박을 질렀고 너처럼 재능 없는 녀석은 검을 잡아봤자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목검을 빼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쿄요로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나는 분명 당신보다 재능이 많다고 소리를 쳤죠. 순간 악어 작가는 내가 왜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버린 거지? 라며 스스로 놀랐는데 쿄요로의 길상 열정이 가득했고 불의를 참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엄청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빠에게도 바른 소리, 신주로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가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그의 신주로는 감히 아빠한테 건방지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그렇게 재능이 많다면 한번 보여보라고 쿄요로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쿄요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몸이었고 검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이만큼 염주로 하락하고 있는 신주로에게는 전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쿄요로가 된 악어 작가는 그 이후로 매일매일 신주로가 포금을 하고 들어와 쿄요로에게 특훈이랍시고 모질게 목검으로 후드려 팼고 악어 작가는 점점 몸과 마음이 비폐해지기 시작했죠. 급기야 이제 목검만 봐도 온몸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드라마가 되었고 아빠가 그냥 임무에 나갔다가 혈기에게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신주로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쿄요로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엄청난 재능을 보여봐라 라고 하며 쿄요로를 불러내 목검으로 때렸죠. 쿄요로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나는 검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애원했고 신주로는 찌릿 나약한 녀석이라고 하며 휙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악어 작가는 분명 원작의 쿄요로는 엄청나게 늠름하고 전혀 상처 없이 무난하게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신은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원작의 쿄요로는 사실 이런 신주로의 무지막지한 폭언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홀로 예전 염두일이 써놓은 화염의 호흡 수기를 읽으면서 피난 노력을 해왔고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어린 시절에 혹독한 삶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귀할 때 최전방에서 싸우며 동료들을 지키는 열혈 라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정신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개 악어 작가는 쿄요로가 되면 그게 당연하게 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에 결코 원작의 쿄요로처럼 되지 못하고 튕겨나갔던 거였죠. 악어 작가 쿄요로는 그렇게 어정쩡한 성인이 되었고 아무리 집에서 억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합리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랭구고저택 마당에서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곧이어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봤죠. 그곳에는 상여사 마카자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신주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호흡의 검사들 중에 강력한 공격력을 지녔다는 염주를 찾아왔는데 웬 술주정배 이명 있느냐며 나를 즐겁게 해주라고 소리쳤죠. 신주로는 너 따위는 술을 마시고도 단칼에 베어볼 수 있다며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덤벼들었는데
아카야는 술에 취한 신조로의 공격을 맞을 리가 없었고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대로 신조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저 녀석으로는 도저히 싸울 기분이 나지 않는데 이 가문은 대대로 염주였다고 했으니 내 녀석도 한실력 하겠지? 라며 쿄요를 바라봤죠. 쿄요는 무한열차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아카야를 만나는 거냐며 덜덜 떨었고 아카야는 쓰러져 있는 신조로의 칼을 쿄요에게 던져줬습니다. 쿄요는 그 칼을 잡고 자세를 잡았는데 이미 쿄요의 몸은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득했기에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났고 그런 모습에 아카야는 실망하며 저 주정뱅이보다 더 쓰레기구나 라고 했죠. 아가 작가는 쿄요가 무한열차에서 아카자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자신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느냐며 한탄했고 아카야는 흥도 식었으니 얼른 끝내고 다른 곳이나 가야겠다며 뛰어와 쿄요의 복부를 주먹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에 전혀 반항하지 못했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죠. 그때 옆에서는 엄마인 루카의 환상이 나왔고 쿄요는 어머니 저는 지금껏 잘해온 걸까요? 라고 물었는데 루카는 난 네가 이렇게 약한 아이일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며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고 쿄요는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찍찍 찍찍 찍찍. 옆에서 웬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 아가 작가. 주변은 온통 어두컴컴했고 저 멀리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는데 꽃을 따라 몸을 일으켜 나가보려고 했지만 앞에 웬 단단한 철창이 있었고 자신은 어떤 감옥 안에 갇혀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여긴 어디지? 라며 당황하고 있었는데 싸늘한 눈빛으로 한 여자가 다가와 오바나이 식사 시간이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서 어서 살을 찌우란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가 작가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번에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되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은 지금 뱀 혈기의 사육장에 갇혀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바나이가 받은 음식은 죄다 엄청나게 기름진 음식. 처음에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했지만 밤마다 느껴지는 뱀 혈기의 시선에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면 잡아먹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기에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바나이 원작에서도 다른 남자 캐릭터에 비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아주 왜소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바나이가 어릴 적 일부러 뱀 혈기에게 빨리 잡아먹지 않기 위해 금식을 했던 거였던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아가 작가는 그렇게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곳은 오바나이가 남긴 음식 때문에 쥐들이 들끓게 되며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매일 맞더라도 태양을 보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좁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문이었죠. 아가 작가는 도대체 내가 이 캐릭한테는 왜 이딴 설정을 불어넣은 거냐며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바나이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의해 꺼내졌고 드디어 해방인가? 라는 생각으로 기뻐했는데 오바나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뱀혈기였죠. 뱀혈기는 도대체 뭘 하는데 이 아이는 살이 이렇게 찌지 않는 거냐며 빨리 이 아이를 잡아먹고 싶으니 살을 찌우라고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받은 뱀혈기는 오바나이의 친척 여자 한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잡아먹긴 아까우나 그래도 피맛은 보고 싶다고 했죠. 그때 옆에서 오바나이의 엄마는 그러면 혹시 이 아이에게 상처를 내어 그 피를 드시는 건 어떻냐고 제안했고 뱀혈기는 그게 좋겠다며 잠시 고민을 하다가 오바나이의 입을 자신의 입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오바나이의 입을 쭉 찢어버렸죠. 그 오바나이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오바나이 속 악어 작가는 대체 왜 이렇게 참혹한 짓을 하냐며 제발 꿈에서 깨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뒤 다시 감옥에 갇힌 오바나이는 네 녀석이 밥을 잘 처먹지 않아서 우리들이 뱀혈기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어서 먹으라고 구탈당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가족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며 오바나이를 꾸준히 괴롭혔죠. 오바나이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던 중 감옥에 살고 있던 쥐들이 뭔가에 놀라 도망가다가 찍 하는 소리를 내는 걸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 하얀 뱀 한 마리가 들어와 쥐를 잡아먹고 있었고 이 뱀은 오바나이와 함께 있던 카브라마루구나 라며 반겼습니다. 오바나이는 그렇게 카브라마루만이 자신과 교감해주는 친구가 되었고 쓸쓸한 감옥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바나이는 친척에게서 너에게 이렇게 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기쁜 표정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열이 받아 그렇다는 건 너네도 곧 모두 그 혈기에 죽게 되겠구나 라고 씩 웃었습니다. 원작의 전개를 알고 있는 오바나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기서 탈출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이 뱀혈기에게 한 명 빼고 전부 몰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기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죠. 오바나이는 이제 곧 뱀혈기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할 테니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숟가락을 사용해 감옥 뒤편의 벽을 깎아냈습니다. 다행히 카브라마루가 들어온 틈을 깎아내다 보니 자신이 나갈 틈이 생겼고
오바나이는 그 틈을 그대로 빠져나와 도망갈 수 있었죠. 오바나이는 이제 계속 도망가다 보면 이 당시 염주인 신주로가 나와서 배멸기를 퇴치해주겠지? 라고 생각했고, 이 다음부터는 그래도 크게 참혹한 일은 없으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역시나 뒤쪽에서는 배멸기가 빠르게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오바나이는 신주로 빨리 나와 어딨어? 라고 소리쳤죠. 그러다가 오바나이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배멸기는 어느새 오바나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히히, 역시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네 친척이 빠르게 보고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놓칠 뻔했구나 라고 하며 오바나이의 팔다리를 뜯어버렸죠. 오바나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아플싸, 내가 괜히 그 친척에게 뭔가 여유로운 발언을 해버려서 그 친척이 내 행동을 몰래 살펴봤던 거였구나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오바나이는 뱀혈귀에게 산채로 뜯어먹히는 고통을 당했는데, 의식이 흐려져가는 도중에 저 멀리서 화염의 검술이 날아왔고, 오바나이는 아씨 이제 오면 어떡해 라며 눈을 감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된 악어 작가. 분명 눈을 떴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지 당황했고, 옆에서 교메이 선생님 저희 배고파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종타쿠와 빙의된 캐릭터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전개였다면 악어 작가와 빙의된 캐릭터는 배드엔딩으로 가는 전개를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